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제111회 제1교시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보면 기포펌프, 에어리프트 펌프를 계략도로 나타내고 작동 원리, 장단점, 제작 및 설치 관련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써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기계, 설비, 기술사 제111회 제1교시 3번 문제죠. 키워드들을 먼저 써보면은 기포, 펌프, 계략도, 작동, 원리, 장단점, 장점, 단점, 제작, 설치, 유의사항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온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 거냐면, 먼저 1번, 기포펌프의 개념 먼저 살펴볼 거예요. 이 기포펌프의 개념을 통해서 이 계략도랑 작동 원리를 한번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2번, 기포펌프의 수두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간단하게. 역학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이해해 보려고. 그리고 3번, 기포펌프의 장점, 그리고 3번, 기포펌프의 단점 살펴볼 거예요. 유의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장점이나 단점에 다 이제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분류해서 쓰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장점이나 단점 중에서 이제 그걸 베이스로 이런 것들을 유의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괄호 1번 기포펌프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포펌프의 개념
이제 개념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조금 그림 그릴 때 항상 오래 걸리니까요.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 이 정도 그려볼게요. 지금은 양수관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조금 찌부됐지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그려보고, 살짝 그리고 조금 안 예뻐가지고 여기도 조금 긋고 이렇게 조금만 수정을 할게요. 지금 그리는 거는 이제 바깥쪽 케이싱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케이싱 내 수위는 이 정도 차 있다고 볼게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표면 그다음에 케이싱은 조금만 더 길게 그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다시 그래도 예쁘진 않네요. 이 엘보를 좀 예쁘게 그리고 싶었는데 다시 그래도 예쁜 것 같진 않고요. 조금만 더 그릴게요, 밑으로. 이게 이제 양수관이고요. 이제 여기다가 공기관을 넣을게요. 기포 펌프는 이 공기관으로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서 이제 구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화이트를 해줘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공기관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러면 조금 써볼게요. 일단은 여기다가 양수관, 여기는 공기관, 여기는 뭐 케이싱 할게요. 그리고 이제 공기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할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압축 공기가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쭉 돼서 이제 이 물이 양수가 되는 거겠죠. 물은 자,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그래서 물은 이제 사실 물이지만 혼합유체라고 할게요. 공기랑 물에 혼합된 혼합유체. 그리고 빨간색은 이제 압축 공기 할게요. 그럼 압축 공기가 쭉 내려가죠. 같이. 내려가고 또 혼합 유체는 이제 이렇게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공기관이 이 양수관을 내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관에서 압축 공기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압축 공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물이랑 섞여가지고 여기는 이제 물이라고 할게요. 물이랑 섞여서 이 물과 섞인 유체가 양수관을 통해서 이렇게 토출이 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려보면은 물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점을 그냥 막 찍고 있어요. 물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있고 여기서 이제 압축 공기가 이렇게도 나오고 또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물을 파란색으로 표현했다면 이제 압축 공기는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압축 공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공기랑 물이랑 이제 섞여서 이제 여기는 공기랑 물이 섞였으니까 이렇게 빨간색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는 물도 이렇게 이런 개념인 거죠.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좀 더 빨간색도 좀 찍고 네. 이런 식으로 기포 펌프가 구동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압축 공기가 이렇게 어떤 압축기가 있어야겠죠. 그 압축기를 통해서 압축 공기가 이제 공급이 될 거고, 실제로 압축 공기가 구동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여기에 물이
이제 여기까지 지금 수면이 차 있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이 공기관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채워져 있을 거예요. 그겠죠? 근데 이제 구동을 합니다. 압축 공기가 이 펌프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럼 압축 공기가 가고 그럼 공기의 그런 압력으로 이제 점점점 이제 여기 채워져 있는 물을 밑으로 내리겠죠. 이 가운데 채워져 있는 물을 밑으로 내리겠죠. 그러다가 이 정도까지 이제 밀어냈을 때 이제 그러면은 공기가 이리로 나오면서 여기에 있던 그 물이랑 섞이면서 물과 공기가 섞여서 혼합유체가 돼요. 혼합유체는 물보다는 밀도가 낮겠고 공기보다는 밀도가 높겠죠. 혼합유체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면은 공기랑 물로 나눌 수 있지만 그냥 혼합유체라는 것을 압축 공기와 물이 섞여 있는 어떤 하나의 그런 유체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럼 그 유체는 그 유체의 평균 밀도는 공기랑 물이랑 섞였으니까 물보다는 낮을 것이고, 즉 물보다는 가벼울 것이고, 공기보다는 밀도가 높을 것이죠. 공기보다는 무거울 것이고, 그쵸? 어쨌든 이제 여기에 있는 그런 대부분이 주변에 이제 물이죠. 그 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수도보다는 물이랑 이제 같은 수도를 갖고 있을 텐데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여기서의 압력은 공기의 압력 그리고 물의 압력 그리고 혼합유체의 압력이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지점인 거예요. 거기서 이 혼합유체만 봤을 때는 물의 밀도보다 낮으니까 걔네가 이제 그런 부력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네. 압력차를 이용을 해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쭉 토출이 되는 그런 식입니다. 기포 펌프는 이제 여기다 쓴 에어리프트 펌프고요. 그리고 이제 물이 수면 여기였는데 이만큼 토출이 되는 거니까 이게 기준으로 이거는 이제 실향적이 되어 있죠. 실향적은 이제 D라고 할게요. 디스차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물이 펌핑된다고 보면 이제 여기에서의 혼합유체가 받는 이제 양정은 H 이게 되는 거겠죠. 요 길이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혼합유체가 만들어지죠. 공기의 압력이 여기서의 수도만큼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공기가 나오면서 이제 물이랑 섞이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일로 양수관으로 접근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여기 나왔을 때의 물의 압력 또는 물의 수도 또는 혼합유체의 수도 또는 공기의 수도 다 같은데 그거의 크기는 엄밀히 말하면 수도가 같다기보다는 이제 여기에 나왔을 때의 압축 공기 압력 그리고 여기 이 지점에서의 물의 압력 또 이 지점에서 생성된 그런 혼합유체의 압력 이 세 개가 다 같겠죠. 그쵸? 왜냐면 같은 높이에 있으니까 같은 그런 지점에 있으니까 압력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압력은 이제 물의 수도로 따져보면은 이제 물의 높이만큼의 압력이 되니까 그 해당되는 수도로 물의 수도로 나타내면은 이제 이거를 이만큼의 깊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를 이제 S라고 할게요. HS는 이제 석션의 S입니다. 네, 표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이거 또 써줄 거야 나? 여기 이제 압축기가 있는 거죠. 압축기가 설치되어 있어야겠죠. 이제 작동 원리도 한번 같이 나타내 볼게요. 또 1번 압축기를 이용하여 압축 공기를 먼저 생산을 해야겠죠.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공기관을 통하여 압축 공기를 양수관이 이 바깥에 있는 케이싱의 안쪽, 공기관 바깥에 있는 이 양수관이죠. 그릴게요. 양수관 하부, 여기 양수관 하부 쪽이죠. 하부로 이제 혼입을 하죠. 압축 공기를. 공기관을 통하여 압축 공기를 양수관 하부로 혼입시킵니다. 그쵸? 그 다음에 3번. 그럼 여기서 이제 압축 공기가 공기관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양수관 하부 정도로 혼입이 되면 이제 압축 공기와 물이 혼합하겠죠. 압축 공기와 물이 혼합하여 혼합된 유체, 혼합 유체를 생성합니다. 그건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공기 따로 물 따로겠지만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압축 공기와 물이 혼합돼서 혼합 유체를 생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은 이 혼합 유체의 밀도는 아까 물보다는 낮고 공기보다는 높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면 공기랑 물의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합 유체의
밀도는 물보다 낮으므로 양수관을 통하여 혼합 유체가 양수 된다. 그죠? 네. 이게 이제 작동 원리입니다. 또는 작동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압축기를 이용하여 압축기로 공기를 생산하고 이 공기관을 통해서 이 생산된 압축 공기를 양수관 합으로 혼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압축 공기랑 물이 만나서 혼합하여서 혼합 유체를 생성하고요. 이 생성된 혼합 유체는 이 주변에 있는 물의 밀도보다 낮으므로 이제 그런 밀도 차이에 의해서 이제 압력 차이가 발생하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수관을 통하여 혼합 유체가 이제 바깥으로 양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양수되는 힘을 표현을 해본다면,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라고 할게요. 어, 원동력, 어떤 힘, 뭐라고 하죠? 그런 거를 구동력 이렇게 볼게요. 이제 뭐 밀도차, 어떤 경우는 이제 뭐 비중차 또는 뭐 비체적 차, 뭐 다 다양하죠. 근데 비중차까지만 써볼게요. 이거는 밀도차랑 같은 말이고요. 이것에 의해서 이제 압력차, 그리고 또는 이런 것들에 의한 것이 이제 부력 이런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런 그런 원리가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기폭 펌프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기폭 펌프의 수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기폭 펌프 수두. 이거는 어디 교재에 좀 잘 나와 있진 않고요. 제가 추론을 한 거라서 한번 들어보시고 뭐 이해가 없으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해하는데 개념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면 됩니다. 이거 할 때 이제 제가 할 게 각종 손실수도 무시할 거고요. 그리고
속도, 수도 이런 거 이제 무시를 할 겁니다.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설명하겠다 이건 거죠. 궁금한 게 뭐냐? 그러면 필요한 압축 공기의 압력 어느 정도냐? 이렇게 궁금하죠? 도대체 압축기를 얼마만큼의 공기 압력을 만들어 줘야 되냐? 궁금하죠? 그러면 그 압축 공기 압력을 이제 P라고 할게요. P인데 에어 파이프죠. 공기관이니까 에어 파이프 끝에서의 압력이라고 할게요. 에어 파이프 엔드. 압축 공기는 이제 그런 공기의 밀도가 물의 밀도가 많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공기의 밀도도 무시를 할게요. 그리고 뭐 공기 밀도 또 뭐 있으면 또 쓸게요. 없으면 안 쓰고 그런 것들 무시할게요. 여기서의 공기의 높이는 그렇게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기의 밀도가 낮기 때문에 공기의 높이에 의한 그런 압력은 무시하고 그럼 여기서의 공기의 압력이랑 여기 압축기가 만들어내는 공기의 압력이랑 뭐 같다고 했을 때 여기 압축 공기가 이렇게 여기 처음에는 물이 채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압축기가 가동하면서 공기를 뿜어내면은 여기에 있는 그런 물을 밀고 내려가면서 점점 내려가겠죠. 그래서 공기가 여기만큼 내려가야 돼요. 밀고 내려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제 공기의 압력이 얼마만큼 필요하냐? 그러면 여기에서의 물의 압력만큼 보다 조금 더 크면은 밀어내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의 물의 압력은 얼마예요? HS죠. 물이 이만큼 높이가 있으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중력가속도나 밀도를 곱한 것만큼의 그 양이 여기서 압력이겠죠. 만약에 우리가 절대 압력으로 따져본다면 거기다가 대기압까지 더해주면 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계기압으로 따져본다 그러면은 대기압은 빼고 게이지압으로 따져본다 그러면 계기압 또는 게이지압으로 따져본다 그러면 대기압은 빼고 이제 이 물의 수도에 의한 것만 고려해주면 되죠. 그래서 뭐 저희는 지금 계기압 또는 게이지압으로 따져볼 거기 때문에 뭐 대기압은 고려하지 않고요. 그래서 얘는 얼마만큼이 필요하냐? 그럼 이 물의 수도만큼 있어야 되니까 로 근데 물이죠. 워터 그리고 중력가속도 그리고 이제 이 HS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양의 공기 압력이 있어야지 밀어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두 번째로 양수할 수 있는 높이. 양수할 수 있는 높이입니다. 양수할 수 있는 높이는 이 HD보다는 커야겠죠. 그래야지 얘가 이제 밀고 나갈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양수할 수 있는 높이가 HD보다 작으면 못 넘어갈 거 있죠. 그쵸? 그래서 HD보다 커야 되고 또 마찰 손실도 있어야 되니까 HD보다 커야 돼요. 걔를 어떻게 한번 우리가 개념적으로 따져볼 수 있을까? 그러면은 필요한 압축 공기 압력을 그대로 쓸게요. P, A, P, E 얘는 로 W 곱하기 중력가속도 곱하기 HS죠. 근데 여기서의 필요한 압축 공기 압력이 이제 저기 1번에 쓴 거고 동그라미 1번. 근데 그거는 곧 여기서의 물의 압력과 같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ρWGHS를 한 거고, 그러면 여기서 곧바로 또 혼합 유체가 만들어지죠. 그 혼합 유체의 밀도를 로우 M이라고 할게요. 로우 믹스라고 해서 로우 믹스라고 할게요. 그러면 걔도 걔의 양정이 나오겠죠. 왜냐면 여기서의 압축 공기의 압력 이꼴 여기서의 물의 압력 이꼴 여기서의 혼합 유체의 압력 이꼴이니까요. 그걸 써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로 믹스, 얘는 로우 워터고요. 믹스 G, 그다음에 여기를 H L이라고 할게요. 양수할 수 있는 높이 리프트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압력은 같으니까 결국 얘는 이만큼의 높이까지의 물기둥이 있어야지 여기서의 압력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물기둥만큼 이제 토출할 수가 있겠죠. 양수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얘는 이제 이게 HS였다면은 여기도 HS였다면은 얘는 높이가 HL만큼 양수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번 개념적으로 따져 볼 수가 있겠죠. 예. 어렵지 않으시죠? 예, 제 추론이 뭐 크게 틀린 것 같지는 않으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기포 펌프의 장점 해볼게요. 3번 기포 펌프의 장점 볼게요. (1번) 운동하는 부분, 구동부 부분이 없습니다. 없음. 이거는 구조가 간단하다 하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고장이 없겠죠. 그쵸? 별도의 뭐 임펠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타 부품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뭐 고장이 없겠죠. 압축기는 뭐 고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압축기는 뭐 물속에 있는 건 아니니까요. 고장이 그렇게 물속에 있는 펌프보다는 뭐 조금 걱정을 덜 해두겠죠. 고장이 없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 유지보수가 용이하겠죠. 수명도 길겠고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쓸게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이물질 또는 뭐 고체 또는 뭐 모래 또는 뭐 진흙 등을 포함한 유체의 양수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뭐 임펠러도 없고 축봉 장치도 없고 축주력 방지 장치도 없고 네. 여러 부품들이 많이 없죠. 그래서 이물질, 고체, 모래, 진흙 등이 이제 그런데 끼거나 아니면은 그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일으킬 염려가 없죠. 이게 장점입니다. 3번. 그러면 지하수 그리고 뭐 온천수
그리고 뭐 원유, 그리고 뭐 들어온 정화조, 오수, 흙탕물, 등을 양수 가능합니다. 이 정도를 장점으로 써보았습니다. 이제 4번 기포 펌프의 단점. 단점은 좀 많습니다. 1번 부근에 압축기의 설치가 필요하죠. 2번 이런 양수관, 뭐 공기관, 또 케이싱 이런 것들이 이제 내식성, 뭐 내침식성 이런 재질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내식성을 좀 내부식성이라고 쓸게요. 내부식성, 내침식성, 의 재질 적용이 필요. 왜냐면 뭐 흙탕물 이런 거 뭐 또는 뭐 정화조, 오수 이런 거 할 때 이제 부식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모래나 이런 것들에서 침식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재질이 적용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효율이 20% 내외. 효율이 좋지 않으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압축 공기량이 많이 그런 소요가 될 거예요. 뭐 설계 그런 양대비 그런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압축 공기가 많이 소요.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4번 양정이 적습니다. 양정이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런 밀도 차이 정도 지금 2번에서 예측할 수 있다시피 물과 그 혼합유체의 밀도 차이만큼 그 정도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따져보면 공기양이 많을수록 밀도는 낮아지니까 높이는 높아지겠죠. 그러면 양수되는 양은 적어지겠죠. 반대로 양수되는 양을 늘리려고 공기의 밀도를 이제 적게 하면은 공기 밀도를 적게 한다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양수 높이, 양정을 높이기 위해서 이 혼합유체의 밀도를 낮추고 싶어요. 그럼 공기의 양을 많이 투입하면 되죠. 그럼 얘는 높아지죠. 근데 공기의 양이 많아지니까 이제 실제로 뿜어내는 물의 양은 적어지겠죠. 반대로 그럼 물을 많이 뿜어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 물이 양이 많아질 테니까 혼합유체 밀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양수의 높이가 낮겠죠.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는 일단 물을 토출하는데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기를 그렇게 많이 섞을 수는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물이 좀 비중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높이는 이제 클 수는 없습니다. 양정이 적은 게 그런 단점이고요. 그다음에 5번 유량 조절이 어렵습니다. 예, 딱 봐도 유량 조절이 어렵겠죠. 왜냐면은 뭐 이런 실제 여기 뿜어내고자 하는 물 자체가 이제 그런 일정한 그런 성분을 가진 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밀도 측정도 어려울 것이고 또 아까와 같이 양정을 높이고 싶을 때는 이제 공기양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물의 양을 높이고 싶을 때는 공기양을 좀 적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상황에 맞게 유량을 조절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유량 조절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일단 토출되는 게 혼합 유체다 보니까 이제 양수된 물에 공기가 잔존. 예, 물에 공기가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제 뭐 좋을 건 없죠. 예, 이런 게 단점이고요. 7번 얘는 각종 계산이 어려움. 실제로 원리는 되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렵습니다. 얘는 그런 계산을 할 때 어려워요. 지금 여기 기포 펌프의 수두라는 섹션을 통해서 뭐 압축 공기 압력이랑 양수할 수 있는 높이를 예측을 해보았지만 간단한 것 같지만 이제 실제로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어떤 계산을 할 수 있냐면은 뭐 필요한 압축 공기량도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왜냐면은 우리 결국 얼마만큼 양수를 할 건지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게 양수량이 더 먼저 결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압축 공기량을 결정하겠죠. 이런 것들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압축 공기 압도 동시에 중요합니다. 얘가 결국 이 압축 공기관이 어느 정도 그 높이에서 공기를 뿜어내는지 그 공기관의 끝을 결정하려면 이 위에 뭐 이제 너무 얕게 있어도 안 되고 너무 깊게 있어도 안 되겠죠. 너무 얕게 있으면은 또 그런 여기 물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운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너무 깊으면 또 이런 공기압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그런 압축 결국 이 공기관의 그런 높이에 따라서 뭐 압축 공기압이 결정이 될 텐데 그런 공기압의 계산 또 양수압의 계산 그리고 또 공기관의 직경 이거는 이제 공기량이랑 관계 있겠죠. 그리고 양수관 직경 이것도 양수량이랑 이제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공기관 깊이 적당한 깊이에 있어야 너무 얕지도 않고 너무 깊지도 않고 왜냐면 압축 공기압 양수압이랑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기관 깊이 또 양수관 깊이. 제가 지금 이제 압축 공기 양수, 압축 공기 물, 압축 공기 물, 압축 공기 물, 압축 공기 물 이런 순으로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런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 유량 개념, 그 다음에 압력 개념, 그 다음에 직기형 개념, 그 다음 깊이 개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자연 수위를 이제 운전 수위로 그냥 여기를 일관적으로 나타냈는데
실제로는 이제 자연 수위보다 운전 수위가 좀 내려갑니다. 그래서 자연 수위, 운전 수위 이런 것도 계산에 필요한, 또는 계산이 목적이 되거나 아니면 계산의 그런 임자가 되거나 뭐 그런 수치들입니다. 뭐 이런 것들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계산을 통해서 구해주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계산을 하기 위한 그런 경계 조건인 걸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외에도 좀 몇 가지 더 그런 각종 계산이 필요한데, 그런 계산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포 펌프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제가 자연수위라고 적을게요. 운전할 때는 이 자연수위보다 이 운전수위는 좀 내려가더라고요. 보니까. 예. 여기는 자연수위라고만 써놓을게요. 네, 오늘 좀 상대적으로 이제 그 기포 펌프라는 그런 딱 단일 항목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시간이 길진 않았고 내용도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쭉 나열했던 거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한 거는 산업기계 설비 기술사 제111회 제1교시 03번 문제고요. 키워드들은 기포 펌프, 계략도, 작동 원리, 장점, 단점, 제작 설치, 유의사항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항목들을, 이 키워드들을 이제 여기 4개의 항목으로 이제 다 포함해서 작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기는 지금 3번이 4번으로 되어야 되는데 잘못되어 있으니 이거는 제가 화이트 그렇고요. 먼저 그래서 처음에 기포 펌프의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포 펌프의 이제 수도 다뤄봤고요. 추론, 그리고 기포 펌프의 장점, 기포 펌프의 단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기포 펌프의 개념은 이제 압축기를 이용하여 압축 공기를 생산하고, 그 압축 공기를 공기관을 통하여 양수관 하부로, 양수관이 이 바깥에 있는 관이죠, 혼입으로 시킵니다. 여기서 압축 공기가 나오면서 물과 혼합하겠죠. 이 혼합된 유체를 만들고요. 이 혼합된 유체의 밀도는 물이랑 공기랑 섞였으니까 뭐 쉽게 말하면 물과 공기의 밀도의 중간 정도 되겠죠. 그 혼합 유체가 밀도는 이제 물보다 낮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부력 차이, 그 혼합 유체의 밀도는 낮으니까 계속 위로 뜹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올라오면서 양수관을 통해 이제 올라오면서 혼합 유체가 양수가 되는 그런 꼴입니다. 구동력은 이제 뭐 밀도차, 비중차, 압력차, 부력 다 같은 말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기포 펌프가 작동을 하게 되고요. 압축 공기와 물, 혼합 유체, 물, 혼합 유체 양수가 되고요. 그러면은 일단 이게 그러면 우리가 좀 여러 가지가 궁금할 텐데 그 중에서 좀 기본적인 게 더 궁금하잖아요. 그 중에 저는 이게 압축기의 압력이 어느 정도 돼야지 얘네들이 작동을 할까,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필요한 압축 공기 압력을 한번 추론을 해봤어요. 이제 각종 손실수도, 속도수도, 공기 밀도 이런 거 무시한 그런 값이고요. 그러면 일단 압축 공기가 처음에 이게 구동하기 전에 여기는 물이 채워져 있을 거예요. 이 공기관에는 이 자연수위만큼. 근데 그걸 이제 밀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밀어내야 공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공기관을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의 물의 압력만큼 이제 그런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곧 물의 이만큼의 수두만큼이 이제 압축 공기 압력입니다. 그래서 프레셔, 압력, 에어파이프 엔드, 공기관 끝에서는 로 W 곱하기 G 곱하기 물의 수두만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양수할 수 있는 높이는 이제 여기 그걸 써드려야겠네요. 공기관 끝에서의 압력. 이제 물의 압력 꿀 공기의 압력 꿀 혼합 유체의 압력.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공기관 끝에서의 압력은 물의 압력, 공기의 압력, 혼합유체 압력.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그 혼합유체 압력은 그 압력으로 인해서 혼합유체의 물기둥을 따로 만들어 온다면 혼합유체의 그 압력이 여기서 생성이 되려면 물기둥의 높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압력 이꼴 뭐 로지 H 이제 그런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 이 공식을 통하면은 여기에서의 압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혼합유체의 물기둥은 길이가 나오죠. 그럼 그 길이만큼 그 높이만큼 이제 물을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HL 이렇게 하면은 요게 같다 그러면은 이제 이 식을 통해서 이제 양수 높이를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양수 높이는 이 HD보다는 높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관마찰 손실수도 뭐 여러 가지 손실수를 또는 속도수들을 감안하고 나서도 이제 뿜어져 나올 수가 있겠죠. 장점은 세 가지 적어 보았습니다. 사실은 크게 보면은 뭐 2번, 3번은 같은 말이니까 두 개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일단 뭐 구동부가 없다, 구조가 간단하다, 고장이 없다, 유지고수가 용이하다 이런 게 있는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각종 뭐 고체, 뭐 모래 진흙, 뭐 이물질 이런 거 포함된 유치가 가능하죠. 임펠러가 없기 때문에 또 그 외에 기타 뭐 축봉 장치라든가 아니면은 축출압 방지 장치 뭐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뭐 이물질이 걸릴 위험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양수할 수가 있는 게 장점이죠. 단점은 이제 압축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부식성, 내침식성 재질이 필요하다. 효율이 낮다. 양정이 적다. 적은 거 이제 예측해 볼 수 있었고 유량 조절이 어렵다. 답안 써드렸고요. 양수된 물에 이제 공기가 잔존돼 있겠죠. 각종 계산이 어렵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이 필요한데 정확하게 설계하려면 근데 그런 계산이 좀 어렵다. 여기까지 해보았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